결혼 자금이 2억 9천만 원이나 든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 비용이 어디로 다 가는 건지.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했던 게 결혼 주택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든 매매든 집을 구한다는 건 내가 가용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공제의 기준 금액이 1인당 1억 5천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더 줘도 돼요. 줘도 되는데 더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를 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돈벌이 이하은입니다. 요새 결혼하려면 2억 9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사회초년생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두고 예비 부부들이 서바이벌하는 예능 프로까지 나왔고요.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증여세니 뭐니 복잡한데 이제 정부에서 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요. 이 제도 혜택도 좀 받고 똑똑하게 결혼자금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정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2억 9천이라는 예능 프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엄청 서바이벌이 잔혹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요즘에 결혼하기 힘든 생활을 적나라하게 잘 비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미혼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네. 결혼 자금이 2억 9천만 원이나 든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 비용이 어디로 다 가는 건지. 최근에 제가 우연히 통계를 하나 봤었는데, 결혼할 때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예물 예단도 하고 네. 식장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했던 게 결혼 주택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수도권도 그렇고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최근에 네. 많이 됐다 보니까 뭐 전세든 매매든 구할 때 본인 자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좀 양가 부모님께 도움도 받고 하는데 원래는 이 증여라는 거를 받을 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한 공제 한도가 되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한 10년 된 법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부모 자식 간에 뭐 금융이든 뭐든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증여 공제 한도가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네. 물론 5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긴 큰 하지만 금액이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도움을 받기는 조금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아마 기재부에서 그런 걸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평생에 걸쳐서 5천만 원인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5천만 원이란 공제 기준 금액들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증여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지면 합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5천만 원에서 최대 얼마까지 나온다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나요? 기존에는 이제 1인당 5천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 자금에 한해서 추가로 5천에서 1억 정도를 더 해주겠다. 만약에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1인당 1억 5천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양쪽에서 부부가 도움을 받는다 하면 최대 3억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면은 이 한도 좀 제대로 누리려면 결혼 이거 법 개정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아니고 그 결혼이나 혼인 신고는 일정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법이 개정될 때는 보통은 이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런 법들은 통상 유예 기간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테면 집을 구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결혼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혼인 신고일 뭐 일로부터 전후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를 둬서 적용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뭐 기존에 결혼을 계획 중이셨다면 굳이 그거를 뭐 유예시킬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지금 당장. 네. 그래, 결혼은 지금 당장.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결혼 자금을 가장 똑똑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든 매매든 집을 구한다는 건 내가 가용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금의 출처들을 보면 보통 자기 자금하고 이제 타인 자본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금이 이제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세후 소득들이 누적된 게 있을 거고,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뭐 부모님이나 친인척한테 빌리는 금액들이 이제 타인 자본이 되겠죠. 네. 요 가용한 금액들을 합산을 해서 내가 얼마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에 맞춰 집을 구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 금융기관 대출을 발생시켰을 때 그 원리금 부담이 또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영끌을 하더라도 뭔가 네. 이자도 필요하고 네. 또 이런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고민을 그럼요, 해봐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증여를 받게 됐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여유가 되세요. 그럴 경우는 어떡할까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만약에 공제 기준 금액이 1인당 1억 5천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더 줘도 돼요. 줘도 네. 되는데 더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를 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세금 안 내고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율 구간이 낮은 거는 좀 이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 공제 기준을 초과해서 1억까지는 10%대로 증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2억 5천을 받으면서 저는 세금을 한 뭐 1,000만 원만 낸다. 요거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고 전환을 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그 금액 이상으로 더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상환할 걸 조건으로 차용증 같은 걸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 원칙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인 간 이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면 과세관청 시각은 증여라고 봐요. 이거 빌린 거 아니고 준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증은 납세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반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실제로 돈을 빌렸고 어떻게 상환하고 있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건데 이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얼마든 이자 지급을 기록을 남겨두고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이 특수 관계인이라는 거는 부모님만 해당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육촌인의 친척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주위에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경우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부, 조모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이제 삼촌들이나 네.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럼 혹시 이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엄청 많이 들어오죠. 결혼 앞두신 분들이. 그럼요. 결혼 앞두신 분들은 부모님 혼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왜냐면 부모님이 주고 싶은데 네. 괜히 줬다가 문제 생길까봐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분들이 이제 집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들으니까 그냥 받아도 된다더라.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셔서 오는 경우가 많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좋죠. 좋은 고민인 거죠, 그런 거. 네, 행복한 고민이시니까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증여를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부모님은 너무 주고 싶은데 네. 자녀가 받았을 때 내일 세금조차 나에게 없다. 음. 그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그런 경우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험해본 세금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을 때 소득세를 일부 내는데 그것도 이제 연말정산에서 나는 그냥 환급 받거나 뭐 일부 소액 납부하다 보니까 네. 그 세금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크지 않았었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막 1억, 2억 이렇게 네. 크다 보니까 세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단위 자체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증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주시는 분도 이걸 줬는데 뭐 증여세를 자녀 걸 대납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또 증여세가 붙는 결과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둘 다 그게 걱정이죠.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증여를 하실 때 뭐 내가 1억이다, 2억이다 준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이제 추가 증액을 해서 네. 대납금까지 고려해서 증여를 하시면 아무래도 세부담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를테면 뭐 한 8억짜리 주택을 그냥 증여한다고 했을 때 그 대납분을 미리 검토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세금으로 한 2천만 원 이상 차이 날 크게 수도 차이가 있어요. 나네요. 네네, 그럼요. 이런 건 좀 미리미리 고민을 하실 그럼요. 필요가 있겠네요. 다 그 상담을 빨리빨리 받아보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다면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네. 좀 결혼 자금 마련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좀 보세요? 증여와 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나라 세법 자체가 누진 구조기도 하고 세부담이 높다 보니까 기간적인 이익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니까 10년 단위로 또 증여를 계속 반복해서 네. 해줄 수도 있고 증여를 할 때 저희가 현금을 주면은 내가 받은 1억을 받았다고 하면 이 1억은 되게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당장. 그런 부분에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월세가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네. 그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이 발생하는 월세 같은 걸로 막을 수도 있고 이 세금 문제가 다 처리되고 나면 나중에 그 월세 수익이 다 자녀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지금 이런 고민을 조금 더 덜 부담을 세고. 내려놓지 않을까.
이건 자연스럽게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부동산을 증여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네. 되는지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눠보고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자금 증여 관련해서 좀 네.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그 증여재산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결혼자금 공제가 추가 5천에서 1억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두 분이 합해서 각각 여유가 된다면 1억 5천, 1억 5천을 받고 3억에다가 이제 기타 대출이나 본인 소득 등을 합산할 수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이 금액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그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10% 정도 구간에서는 세부담이 높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고, 네. 그 방법이 여의치 않으시면 부모님하고 차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어쨌든 그 입증 의무가 납세자한테 네. 있으니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네. 미리미리 증여 행위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일반 현금보다는 부동산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를 해서 네. 자녀한테 그 재원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였는데요. 증여 문제 잘 풀어서 행복한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